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가 지금 3V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구성, 어떻게 내가 할 말들을 좀 그림을 구성을 해서 말할 것이냐, 비중이나 순서 이거 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벌, 어떻게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어휘, 단어. 오늘 이제 그걸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 것이냐는 보컬 부분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컬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소리 듣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여러분 제 목소리를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걸 알아차리셨습니까? 네. 분명히 어떤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성별이 누군지 알 수 있죠?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나이가, 성격이, 자신감, 진정성, 이해 정도 뭐 등등 그 밖에 또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정 상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 상태라는 것은 목소리가 표현해 주시는 강점이에요. 제가 글씨 썼을 때는 거기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목소리를 들으면 감정까지 알게 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보세요라는 것인데, 사람이 이제 그 감정이 뭐 6가지 또는 7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요.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보세요라는 걸 가지고, 여보세요를 기쁠 때 어떻게 하는가? 슬픔, 놀람, 혐오, 비웃음, 공포, 분노 어떻게 표현하는지 짝꿍하고 등지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보세요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공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뒤에 짝꿍은 넌 내 목소리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놀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공포를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놀람으로 들었으니까 감정의 의사소통이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기쁨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너 나 비웃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할 때는 굉장히 그 의사소통의 효과도 정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이 8가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발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할 때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잘 들리게 크게 말해야 되고요. 말할 때 속도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의 속도로 해야 되고요. 말하면서 중간에 딱 끊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죠. 높낮이라든지 강약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공명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8가지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이 8가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참 목소리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소리 좋다는 게 이제 말할 때뿐만 아니라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말이죠. 자세한 거는 이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좀 다운받으시든지 스크린샷을 한다든지 또 제 책에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참 좋겠어요. 특히 발음은요, 상대방이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 저도 이 발음이 뭐 아나운서처럼은 안 되지만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텅 트위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전화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 정말 잘 전달되도록 말을 해보는 것이죠. 그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건데요. 자, 첫 번째 게 이제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 정확히, 속도 상대방에게 편하게. 공놀이하고 똑같은 거죠. 공을 너무 빨리 던지면 못 받으니까. 그리고 적당한 곳에서 끊어서 말해줘야 돼요. 또 높낮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 두 번 정도 끊으면 이 말은 굉장히 쉽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기 있는 정말뚝이 한 번,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한 번. 이렇게 끊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걸 불러줬을 때 상대방이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받아 적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글들입니다. 뭐 제일 마지막 거 흥부놀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큰 오해가 될 수 있죠. 등등.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기도 하죠. 특히 이 전략형 발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단어 한 개 말할 때 650개 근육 중에서 72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적은 수의 근육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번호, 애송로, 회계망측,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좌번호, 외숙모, 회계망측, 대한민국 명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을 잘 하시려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소리 8가지 공식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발음과 끊어읽기,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속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요, 발성하는 방법부터 해야 되는데, 소리 내는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목소리 크기가 상대방한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끊어서 적절하게 말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말하는 속도가 상대방이 이해하는 속도하고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보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츠통!